진행을 맡은 영화평론가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무척이나 뵙고 싶으셨을 텐데요. 미야케쇼가 감독님 그리고 키시 유키노 배우님 두 분 큰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이 시간에 꽉 큰 극장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도 너무나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무척이나 아름다우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그런 뛰어난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30분 전쯤에 와서 감독님, 배우님과 함께 이런저런 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대화를 했는데 두 분께서 영화의 인상과는 달리 너무나 유쾌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또 친절하신 분들이라서 오늘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을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먼저 한국 관객들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야케쇼です。今日本当にたくさんの方がこうして集まってくださって心から嬉しく思っています。前作「君の鳥は歌える」の時は韓国に来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が、新しい映画で実際に岸由紀乃さんと来れてこうしてお話し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最後まで楽しく聴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야케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모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전작인 너의 손을 노래할 수 있어 개봉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오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새 작품을 들고 게다가 이렇게 키시 배우와 함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야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키시유키노です。 今日は本当にたくさんの方にお集まりいただいて映画を見てもいただいてとても嬉しいです。プサン映画祭の時にアジアはプレミア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ソウルで絶対に公開しますと約束して本当にここに監督と一緒に来れてとても嬉しいです。今日はいろんなお話ができればなと思っ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키시 유키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 봐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작년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아시아 프리미어로 이제 상영을 했을 때 서울에서 꼭 개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런 이야기이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출연을 하게 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셨을 때 부담이 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또 큰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はい、オファーを受けた時というのは、監督も決まっていなくて、ただ私がこの恵子さんという方を演じるっていうこと、それしか決まってなかったので、耳が聞こえないこと、ボクサーであるということ、映画の主演であるということ、全部がプレッシャーで不安でしかなかった。どうして私なんだろう、私に何ができるだろうということしかまず頭になくて、チャンスが巡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は思えなかったです。 우선 제의를 받은 시점에는 이제 감독님께서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이제 제가 개입고의 이제 역할을 맡는다는 것만 이제 정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귀가 들리지 않은 이제 그 농인이고 또 복서 역할이고 또 이제 그 영화의 이제 그 주인공을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이 다 저에게는 정말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밖에 없었고요. 도대체 왜 나를 선택을 했을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고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ただ、その後、三宅監督に、この映画を作る三宅監督が監督に決まってからは、全てが具体的になっていって、どんな風に練習をするのかだったり、撮り方だったり、フィルムで撮ろうと決まったりとか、そういう現実的なことを一つ一つでそこから稽古が始まっていったという感じがして、最初のお話
を受けたという段階ではまだ何も始まっていなかったん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監督が決まってからボクシングの練習を一緒に練習する中で、取り方だったりボクシングは何かっていうとは何かっていうことを話し合っていくことで、そして自分で肉体としてボクシングを経験することによって稽古が出来上がっていったんだなというふうに今は思います。その中でこれは、チャンスというよりかは世界中の人に見てもらうこと가 목표가 나りました. 그 후에 이제 그 미야케 감독님께서 이제 그 감독으로 이제 그 확정이 되신 후에 모든 것이 이제 구체화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연습을 이제 복싱 연습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것이고 또 이제 필름으로 촬영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정해지고 하나하나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정해져 가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게이고라는 작품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제의를 받았던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뭐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과연 시작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감독님이 정해지고 그리고 복싱 연습을 함께 하고 촬영 방식이라든지 또 이제 복싱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육체로서 육신으로서 이제 그 복싱을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게이고가 구축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거는 기회라고 저에게 기회라고 하기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이제 보여드리는 선보이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감독님께 이번에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된 영화로 전해 듣고 있고요. 오가사와라 게이코라는 이 모델이 되었던 실제 여성 복서의 자서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듀서로부터 감독님께서 아마 제안을 받으신 것 같고요. 이 수락을 하시게 될 때 많이 망설이셨다고 제가 전해 들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끼셨던 감독님을 사라져왔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자서전에 해당하는 원작이 있는데 그것을 영화화하면 사실상 시대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사건들과 인물의 어떤 가족관계까지 전부 다 바꾸면서 인물은 살아있대 이야기는 사실상 새로 창조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한 또 감독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初は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ように僕はボクシングのことも全然わからなかったし身の回りに聞こえる方もいなかったので本当に躊躇しました。でも実際に本を読んでみると小笠原恵子さん、本当にかっこいい人だと。なぜならとても彼女は正直であるから本当に正直に、自分らしい人生を生き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惹かれました。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복싱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제 주변에 이제 농인이 이제 계시질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그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가사라 게이코 씨의 이제 그 자전이라고 할까요? 자서전을 이제 읽고 이 오가사라 게이코라는 분이 정말 멋진 분이구나. 어떤 점이 멋질까 하면 정말 솔직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솔직한 부분, 그런 그 마음, 그런 부분에 이끌렸기 때문에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お客さんの中で自分はいつも正直だよという人は一体なぜそこに惹かれるのかわか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僕自身は多分ほんの少しだけやっぱり、たまには嘘をついたりとかごまかしたりとかするところがあると思ってるんですね。でも小笠原さんはすごく正直である。でしかも一緒に働くことができた岸井さんも本当に正直な人であるというところでなんか、小笠原さんについて考えること、そして岸井さんと働くことで自分も少しでも何か正直にものづくり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ところで、この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ていったように思います。 그리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 중에서 나는 항상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끌리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종종 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좀 잘 모면해 가는 좀 속여서 이렇게 그런 상황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오가사라 게이코 씨의 정말 그 솔직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번에 함께 작업을 한 이제 키시 배우도 정말 이렇게 그 솔직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오가사라 게이코 씨에게 이제 매력을 느꼈던 부분 그리고 키시 씨와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 저 스스로도 이 솔직하게 이 영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そして、原作から設定を変えた理由というのはですね、再現ドラマを作るということにはまず抵抗感があったんです。 우선이 이제 그 원작의 설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재현 드라마를 만드는 것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100% 完璧に再現するなんてことは多分いくらお金があっても不可能なことなので、でもそれを目指せば目指すほど少しの違いが気になってしまう。そうすると実際に、小笠原さんであるとかいろんな関係者というものが何かが違うと引っかかってしまうように感じたので、では一層設定を大きく変えた方が小笠原さんの魅力である稽古の魅力だとかジムへの愛情というものをもっと力強く表現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時代を今現代のものに移しました。 100%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차이도 좀 신경 쓰일 거라고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가사와라 씨라든지 또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그런 또 차이에 아무래도 재현 드라마면은 그들이 이제 그 차이가 되고 좀 무슨 돌부리처럼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제 설정을 좀 크게 바꾸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꾸면은 오가사와라 씨의 매력 그리고 또 이제 그 게이코 자체의 매력 또 그리고 이제 그 복싱 체육관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크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でもそれで面白かったのは、なのでそういうプロセスをしたってことはつまり岸井さんとは別にご本人小笠原恵子さんのモノマネをするようには一緒には役は作っていないんですね。にもかかわらず映画が完成した後に小笠原恵子さん本人を知っているいろんな人たちがもう本当に岸井ゆきのさんと小笠原さんが本当にそっくりだと、それは多分外見的なことではなくて多分立ち振る舞いであるとか眼差し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こが似ているというふうに本当に驚いていた。僕もそれを聞いてもう俳優という仕事をしている人たち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改めて感じた次第です。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저는 이제 그 키시 배우에게 그 오가사라 씨의 이제 그 흉내를 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그 원하지도 않았고 만들려 하진 않았습니다만 작품이 완성된 후에 이 오가사라 씨에 대해서 아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키시 배우와 이제 오가사라 씨가 정말 너무나도 똑같다, 흡사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외모를 이제 뜻한다고 하기보다도 그 행동 거지라든지 또 눈빛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아까 대기실에 제가 먼저 도착해서 이제 배우님이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사실 못 알아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너무 큰 감명을 받고도 인사를 너무 방긋 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완전히 달라 보여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키시유키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한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당연히 인물을 살아내는 감정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환경과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충분히 습득해야만 관객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 과제가 두 가지나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는 이제 청각장애인 설정이기 때문에 안 들리고 수어를 통해서 소통한다라는 설정 때문에 수어를 배우거나 또 이 청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 같은 것을 체화해서 하셔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권투 선수로서 정말 운동하는 선수같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실제 경기 장면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과제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렵게 느껴지셨고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는 극복하셨습니까? そうですね、大変どちらの方が大変だったかというとやっぱり肉体の方ですかね。 어느 쪽이 더 힘들었는가라고 하면 역시 육체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체적인 부분. 当時の私の体重だと一番低い階級でもちょっと体重が足りなかったのでだいぶ増量しました。筋肉で体重を上げました。 그래서 당시 제 체중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체급 중에서 가장 낮은 체급에도 미치지를 못했었거든요. 체중이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키워서 증량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はい、3ヶ月のトレーニングの中でほぼ毎日トレーニングしてボクシングとは何かというところから始めて、クランクインの2ヶ月ぐらい前から糖質制限だったりとか体づくりをしていきました。耳が聞こえない、それと同時に手話の練習も始めて、耳が聞こえないという環境というのは、私はよく何も聞こえてない状態があるというか、考えが大きすぎて周りの音が聞こえなくなる瞬間が今までもありました。その時間が継続している感覚、何かをずっと何かに集中している感覚というのを常に続けていました。3개월 이제 전부터 이제 그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그 복싱 트레이닝을 거의 이제 매일같이 하고, 또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복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클래크에 들어가기 한 2달 전부터 당질 제한을 하면서 이제 그 몸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수어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그 귀가 들리지 않는 환경이라고 할까, 이제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기존에도 경험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 기존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이제 그 지속이 되는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뭔가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감각이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お芝居に関しては、何かテクニックを使うとか、今までこう積み重ねてきた自分の、仕事をするというよりかは、ボクシングだったり手話とかそういう肉体、やっぱ運動、手を使う仕事じゃないですか。手話もボクシングもそういう肉体の運動でここに存在することができれば、稽古としての演技みたいなものはい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た。なので私がそこに存在する、それを信頼するチームが収めてくれると信じていましたし、それがきっとこの映画というか、自分にとってもこの映画にとっても稽古を体現する一番のやり方なのかなと思いました。 연기에 관해서는 이제 그 테크닉을 이제 그 쓰거나 뭐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그 쌓아왔던 제 커리어라고 할까요? 이제 제 일을 이제 연장선상을 더 이어간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복싱이라든지 이제 그 수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신체적인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어도 이제 복싱도 어떻게 보면 손을 쓰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잘 집중을 한다면은 오히려 계획으로서 정말 그 연기라는 것을 할 필요가 굳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간에 계획으로서 이제 존재를 하면 내가 이제 그 신뢰를 하는 팀이 그것을 이제 잘 담아줄 것이다. 그런 이제 그 신뢰감과,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 영화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도 이제 이제 그 계획고 이제 나에게 있어서도 이제 그 계획고를 이제 그 정말 그 체현을 해 나간다고 할까요? 그런 구현을 해 나가는데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자리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배우가 권투 선수 역할을 맡아서 권투 그런 그 트레이닝을 3개월간 열심히 수행해냈다라는 건 너무 훌륭하지만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독님도 연습을 하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심지어는 두 분께서 스파링도 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권투 세계를 알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학습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신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감독님이 권투를 직접 하시고 또 심지어는 배우랑 스파링까지 하시게 된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신 것에 대해서 왜 그러셨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なるほど。でも監督の仕事というのはシンプルに言えば、OK か NG かをいう仕事ですよね。
감독의 이제 일을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OK냐 NG냐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でその OK か NG をまずは僕はみんなに、当然演じる人あるいはスタッフにも信じてもらわ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 그 OK랑 이제 그 NG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는 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제 판단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ボクシング何もわからない人間が OK とか NG とか言ってると多分ですね、まあ信頼されないだろうなというところを思っていたし、僕も怖くてそんな何もわからない状態で OK とか NG っていうのはできないと思ったのでやり始めました。でそのまっすぐ始めて、やめてもよかったんですけど、やってみるとですね、すごい面白かったんです。 복싱을 1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 OK나 뭐 NG를 내면 아무도 이제 그 신뢰를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상당히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찍는 거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이제 함께 이제 그 트레이닝을 했고 뭐 중간에 제가 그만둬도 괜찮았겠습니다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 제가 가장 감탄스럽고 또 영화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공간에 저런 인물이 정말 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릿느릿한 시간의 현실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영화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께 드려보고 싶은 생각은 일단 실제로 영화적인 그 자서전에 있는 설정, 공간적인 설정까지 바꾼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 영화의 공간들은 뭐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여행 가는 도시 도쿄를 저도 10여 번은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도쿄의 풍경들이라든지 거기서 퇴락해가는 어떤 최위권의 풍경이라든지 거기서 열심히 어제도 한 일을 오늘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를 이제 더군다나 16mm 필름으로 찍으셨는데 오늘날 16mm 필름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정말 드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필름으로 찍게 되면 요즘 디지털에서 영화를 찍는 것하고 달리 커버리지를 많이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 다시 말하면 반복 촬영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영화는 권투 경기를 찍을 때 일반적으로 하듯이 핸드헬드로 들고 찍지 않습니다. 픽스드 카메라로 링 밖에서 찍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면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스포츠의 세계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mm로 촬영한다는 점, 그 다음에 촬영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리허설을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교한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ボクシング映画たくさんありますよね。カメラが役者と一緒に戦うようなすごく動き回るようなボクシング映画がもうたくさんあります。僕同じものを作るの嫌いなんですよね。なんか新しいものを作りたいとまず思っていました。 복싱 영화가 워낙 이제 기존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워크를 보다 보면은 배우와 함께 거의 정말 같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워크의 작업 이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똑같은 것을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多分ですね、そうやって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カメラが動き回るのはボクシングの魅力のうちの一つ、その迫力という部分を大きく表現するために取られた手法だと思ったんですが、でもボクシングの魅力というのは迫力だけではなくて何か美しさであるとか、あるいはパンチを出すその前までの緊張感、少し一時停止しているような時間というのもあります。 근데 이 카메라가 함께 이제 그 정말 그 복선 움직이는 그런 이제 움직임의 매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복서의 박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복싱이 갖고 있는 그런 박력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이제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그런데 저는 그 복싱이 갖고 있는 매력은 박력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리고 펀치를 내뻗기 전에 긴장감이라고 할까? 또 그리고 일순이 이렇게 멈추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そうした時にですね、古典映画、例えば1950年代のハリウッドのミュージカル映画、を見るとカメラがストップしたまま踊っている男女の姿を本当に見事に捉えている、あんなボクシング映画があったらさぞ面白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た。というのもジムで岸井さんとまっちゃんと呼ばれている松浦さんが2人でこうミット打ちの練習しているシーンなんかを見ていると本当にダンスのようだなと思ったので、それを表現するためにもフィックスで撮るというのがい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
그런데 이제 뭐 1950년대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그 작업이 된 이제 고전 뭐 뮤지컬 영화 이런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 춤을 추고 있는 남녀를 정말 멋지게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복싱 영화를 만들어낸다면 참 이게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 내에서 이제 그 기시 배우와 이제 그 맞짱이라고 이제 그 마츠모토 역할을 맡은 이제 배우가 함께 이제 그 컴비네이션 미트라고 할까요? 이제 그 미트 연습을 하는 이제 씬이 있는데 그 장면은 정말 댄스처럼 보이거든요. 춤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픽스로 이렇게 담아내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で、あとリハーサルですよね。リハーサルたくさんしたっけ？覚えてますか？ 네, 리허설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리허설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したかな。何回でもできますみたいな感じでコンビネーションをやってたことは覚えてるんですが、それでいうともうボクシングジムからもうリハーサルが始まっていたというか、一緒にボクシングを一緒にトレーニングしている時から宮城さんは撮り方のことをずっと考えていました。途中から一緒にやらないでこうカメラを構えて、なんならもう iPhone で撮ったりしていましたね。もうその時から何を撮るのか明確だ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 했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컴비네이션 미트에 관해서는 정말 몇 번이고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체육관에서부터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단계부터 그때부터 리허설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할 때 미야케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도 촬영 방법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눈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중부터 이제 함께 저희가 연습을 한다고 하기보다도 카메라를 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아이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찍을까를 좀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나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감독님이 잠깐 나가 계셔야 했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농담이고요. 네.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권투 그 경기 설정에 관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다루느냐, 무엇을 다루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다루느냐가 감독한테 너무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경기 장면이 딱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인데 두 번째 경기는 이기고 세 번째 경기는 집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권투 경기 선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친다면 그 선수한테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데뷔전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타이틀전을 다룬다거나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지거나 이기는 걸 다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경기는 특별히 중요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두 번째 경기 역시 중요한 경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연기하고 경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뷔전을 영화에서는 아예 생략해버리고 혹은 타이틀전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설정의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경기를 묘사하시는 걸로 시작하고 끝내시기로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だな、少しじゃあちょっと例え話でさせてください。自分の話でさせてください。自分の場合も映画1本目撮るというのはとても難しいことでしたし、絶対に傑作にしてやるんだというなんかものすごい気合も入ってい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 제가 이 질문에는 조금 비유를 들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그 입봉작이라고 할까요? 그 첫 작품을 만들 때에는 상당히 이제 꼭 걸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기약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でもじゃあ1本目撮り終わった後何が待っていたかというと2本目もまた1本目のように難しいし3本目もまた難しいんですね。もしかしたら傍から見るとですね、ボクサーの試合もこれはタイトルシップでもタイトルをかけた戦いでもないだろうと思っても本人たちにとっては多分ですね、どの試合も重要なことだと思ってるんです。 이제 데뷔작이 이제 발표가 된 후에 어떤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작품도 만들기는 매한가지로 어렵고 세 번째 작품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복서들은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타이틀전이 아니고 그렇게 막 화려한 그런 경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복서분들 이제 그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경기가 다 어렵고 중요한 경기들이에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꼭 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전작에서도 제가 그런 걸 느껴서 감독님께 여쭤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이 인물은 이제 그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관객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뭘 쓰는지 모르고 있고 케이코가 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그게 이 영화의 첫 번째 쇼트인데 거울 속의 그녀는 이 일지를 보고 쓰느라고 눈을 내리깔고 있어서 관객이랑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케이코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상 이 영화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인물의 마음을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도 이 인물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우리는 너의 눈을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들여다봤고 2시간 내내 그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이입하고 싶어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지만 영원히 모를 것 같은 구석이 영원히 남아있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감독님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의 제목으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인물의 마음을 관객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인물을 묘사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はい、まあもちろん全てを相手のことを全て分かれば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が、生きていてそんなことは不可能だと思っています。 뭐 상대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이해를 한다는 게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살면서 저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多分例えば恋人同士でもあなたのことを全て分かりたいと思ってもどれだけ長く付き合ってもまた分からない面が増えてきてそれでも全てを分かろうとするのってとっても苦し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무리 이제 오래 사귀면서 이제 그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괴로운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僕たちが映画を作ることであるいは映画を見ることで学ぶべきことはというか僕自身が学びたいのは全てを分からなくても一緒に幸せにな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とその方法を一緒に考えるということが、映画作りであるとか映画を見ることの面白さ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もともと思っています。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뭐 만들고 또 영화를 이제 봄으로 인해서 배워야 한다고 할까요? 저도 이제 그 강하게 배우고 싶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 영화를 또 만들고 영화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でも確かに目を見つめてほしいというタイトルになってますが目を見れば全て分かるというタイトルではないわけですよ。 타이틀에는 이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눈을 들여다봐줬으면 한다는 그런 좀 뉘앙스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눈을 본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된다는 그런 타이틀은 아닙니다. だから多分理解するというよりもあなたの目を見ていますよというのは私は見ていますよっていう何か自分の相手への愛情であるとか尊敬のことを示す行為でもあると思っています。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틀이 뭐 너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다 이것보다도 나는 너의 눈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 상대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까? 그런 좀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좀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시유키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쯤 되면 그 키시유키노님께서 이제 약간 굉장히 영화가 이야기가 깊어짐에 따라서 표정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연기들 하고 계시는데 중반까지는 사실은 키시유키노님이 표정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의 연기는 아마 본인의 생각이시기도 하실 것이고 감독님과의 캐릭터에 관한 어떤 논의의 결과이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과묵하고 단순히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동생한테조차도 사람이 온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정도의 인물을 연기할 때
그런 어떤 표정에 관한 어떤 연기를 어떤 원칙하에서 연기를 하셨는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このローの役を演じるために、日本のろうの方々といろんな方と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で、耳が聞こえなくてもおしゃべりな方はいるし、その中でもおとなしい方、寡黙な方、ユニークな方、いろんな方がいました。 이번에 제가 이제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농인을 이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본에 계신 이제 여러 이제 농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 중에서는 수다스러운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얌전한 분도 있고 과묵한 분도 있고 상당히 좀 독특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だから、耳が聞こえる聞こえないということによって性格が変わるとか、耳が聞こえないからおとなしい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私たちと同じ、私たちがみんな違うように生き方によって性格というかこう人格が成り立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なので稽古の生き方としてこう表に出さない、出さないように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そうやって生きている人なんですよね、きっと。っていうのを、相談し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こう肉体からつく稽古っていう人、ボクシングのトレーニングをしている中で私がどんどん稽古になっていったという感覚がすごく強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中でこうそのキャラクターというか人格っていうのが生まれてい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귀가 뭐 들리고 뭐 들리지 않는다 해서 뭐 성격이 바뀐다거나 또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성향이 뭐 얌전하다고 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 이렇게 좀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케이코의 이제 그 삶의 방식으로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연기를 했다고 하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녀도 존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존재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복싱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점점 케이코가 되어 간다는 것을 상당히 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캐릭터와 인격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稽古ってこういう人だよねっていう確認みたいなことは監督とはしていなくて、自分で稽古をそこでこうそのシーンでやって、そのシーンでじゃあ稽古このシーンですって言ってこう、台本、セリフはないんですけど台本通りにやっていく中での調節っていうものを監督は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言葉での共有みたいなことはしてなかったなと思いました。 그러니까 제가 케이코는 이런 뭐 사람이죠, 뭐 이런 캐릭터죠, 이렇게 확인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케이코를 이제 연기하는 씬에서는 저는 이제 대본대로 연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절이라는 것을 감독님이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그 캐릭터에 대해서 말로 공유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 이제 사운드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사실은 주인공이 대화를,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는 인물로 설정한 영화들 중에서 유달리 뛰어난 영화들일수록 사운드가 오히려 훌륭하다, 이런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 같이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도 그랬었고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청각장애니까 오히려 사운드가 중요해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안 듣지 않습니까? 일상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지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걸 여러분이 아마 전혀 못 듣고 계실 텐데, 그것은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가 다루면서 그 어느 영화보다 사운드 디자인이나 사운드를 묘사하신 방식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역설적으로 우리 공간에 얼마나 사운드가 음악적으로 존재하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영화가 들려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사운드가 특별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운드를 마신 어떤 원칙이나 감독님의 디자인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まず初めにこの映画のサウンドについて考え始めた時に最初に考えたことはいわゆる無音の時間というものは作らないというふうにまず決めていました。 우선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했을 때 사운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무음은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というのも、まあ、技術的にはものすごく簡単ですよね。クリック一つでできてしまう。でもそんなクリック一つでその何十年も聞こえない状態で生きている人の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聞こえなさというのを簡単にクリック一つで追体験してしまっていいのか、それは本当なんだろうかと気がしていたので違うアプローチをしたいと思いました。 근데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소리를 지운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한 일이에요. 클릭 한 번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이제 감정이라고 할까? 그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클릭 하나로 우리가 정말 그 체험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가? 저는 그건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先ほど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ようにその、まあ、我々聞こえる人間はあまりにも当たり前すぎて聞こえるということすら忘れてしまっていますよね。でもこの映画ではその聞こえるという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ところから、相手がどういうふうに聞こえているのかあるいは聞こえていないのかと想像するという作り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그래서 그 평론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청인들은 들리는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들린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제 잊고 살기 마련이거든요.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이제 들린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새삼 인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게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다, 뭐 어떻게 들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하는 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さらに細かい話をさせてもらうと、そういうような視点で作られた映画っていうのもまあ別に過去あるわけですよね。でも例えばそういった映画では例えば少し音を歪ませるとか変な音をかけるとかいろいろその音響的な仕掛けというものがたくさん今までも試みられてきました。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그 세부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예전에도 그런 관점에서 소리를 만든 영화들은 과거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리를 좀 왜곡시킨다고 할까요? 이제 좀 이상한 음향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집어넣는 그런 좀 시도를 하는 그런 작품들은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でも僕たちがやったのはもっとシンプルなことです。一つは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ように音楽のようなリズムを作り出すこと、それと音が鳴っているものが画面の中にあるのか、あるいは外にあるのか、その違いをどう組み合わせるかというところで、サウンドをデザインしていきました。以上です。すみません、長くて。 근데 저희들은 좀 심플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소리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처럼 좀 이게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때 그 들리는 그 존재 자체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것을 좀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 인물의 어떤 소통을 다루기 때문에 관객들 입장에서는 수어를 대부분의 관객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에게 전달을 합니다. 수어로 하는 이 영화 속의 대화는 제가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감독님께서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 사이에서의 수어 소통을 보통 영화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냥 바로바로 자막으로 영상과 함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남동생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유달리 두 장면이 딱 그런데 중간에 두 사람의 대화할 때 수어하는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치 무성영화 시대처럼 따로 무지화면으로 자막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청인들이 아니라 농인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이 영화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카페에서 세 친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친구는 아마도 추측컨대 셋 다 농인인 것 같고 그 세 사람이 대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영화가 전혀 자막 처리를 하지 않아서 관객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인공이 똑같이 수어를 통해서 하는 그 세 가지 종류의 대화를 자막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거나 혹은 하는 방식을 서로 다르게 처리를 하는 상황을 감독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まずその日本語と手話というのは全く別の言語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つまりまるで外国が日本の中に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の経験に似ていると思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우선 일본어와 수어는 저는 전혀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외국어 같다고 할까? 그런 좀 경험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른 외국어를 접하는 그런 경험. 僕が今こう韓国に来ていて、もしテクノロジーが発達していたらここにこう字幕が出て僕のところにも字幕が出るかもしれませんので、そうすると多分お互いの顔を見ないで文字だけを見て会話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まあそれで何かお金の話とかビジネスの話をするときはそっちの方が便利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やっぱりこう人と見て向き合ったときには言葉はすぐは理解できないですけれども見ることで何か存在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る、そっちの方がこの映画重要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した。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발달을 해서 자막이 우리 이렇게 앞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밑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자막만 보고도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문제, 비즈니스적인 문제라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주 보고 대화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통역이 시차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바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まあそういった理由もあって、手話をする瞬間とその意味というのを少しずらす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黒画面も入れましたし、わざと同じにするところも作りましたし、字幕がないシーンも作りました。ちなみにカフェで何を話していたか知りたいですか、それとも秘密の方がいいですか？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수어라는 이제 같은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이제 그 자막을 넣는 이제 좀 그 시간을 조금 시차를 두고 이제 넣는 그런 패턴과 그리고 자막이 동시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패턴, 그리고 또 이제 자막이 아예 없는 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가져갔는데 근데 그 카페의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비밀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미학적으로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よね。じゃあせっかくなので、まあ僕も本当はね伝えたかったらわざわざ字幕入れてたはずなのでですけれども、今日せっかく来ているので少し明かすとですね、まずは会社の上司の悪口、会社の上司を最悪なので川の中にぶん投げたいなんてことを友達たちが喋っていましたね。 처럼이니까 자막을 넣지 않는 데도 참 이유가 있긴 하나.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을 밝히자면은 그 회사에 이제 그 상사 욕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정말 그 놈이 정말 최악이니까 저 방에다가 내던지고 싶다.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あともう一つ後半の手話ではですね、よく周りからお客さんからあそこはきっと恋愛の話をしていたんじゃないかと聞かれると、それも実は間違いです。あそこでは、あなたお金持ちになる線が出ているよなんて話をしているので、とっても現実的な3人の会話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撮っていて本当に楽しく自分を気に入っているシーンです。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었는데 수어로 관객분들께서는 이제 이들이 뭐 연애에 대해서 손금을 보면서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네 손에는 제복이 있어, 재물운이 있어 이렇게 이제 손금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세 명의 대화가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몰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そうかもしれない。忘れましょうか。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잊으세요. 아니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였고요. 제 입장에서요. 네.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인물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감독님의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에게는 노래할 수 있어에서도 그랬었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얼마나 숭고한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키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장면이 끝나게 되고 자기가 경기를 했던 그 배우 상대 선수를 우연히 만나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패배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그 장면의 그 인물의 마음들을 여러 가지로 추측하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긴 영혼을 가지고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나 배우는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어떤 장면을 연기할 때 본인의 마음을 비워둔 채 연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장면을 연기할 때 키시 배우님은 이때의 이 게이코라는 인물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연기를 아마 하셨을 텐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そうですね、あのシーンは自分でも言葉にならないですね。あの時、あの瞬間も今も、あれが一体何ていう名前の感情なのか私にもまだわからないでも、3回撮影しました。 그 당시, 그러니까 저로서도 그 당시 그 감정이라고 할까? 그건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순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고 싶었던 그런 감정인가? 그것도 잘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3번 촬영을 했습니다. 何回目を使われたのかわかる。3回目か。 몇 번째 테이크를 쓰셨나요? 3번째였나요? どれの感情も多分稽古として間違ってはいなかったと思う。映画のラストとしてふさわしいかと使われた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どういう感情なんですかね。私は未だにそう映画公開してから随分経ってから、もう一度劇場で映画を見て、自分でもラストシーン、こんなに段階があったんだと驚きました。自分が思ってた以上にこう感情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層があったんだなと思って、あの時にしかなかった感情なので、やっぱりダメだ、説明ができないですね。 제가 이제 3번 촬영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표현했던 그 신바다의 감정은 아마 개인으로서는 잘못된 감정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독님하고 또 배우님 기념 촬영 원하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찍으려고 하시거든요. 이따 또 간단하게 같이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から公開14日から公開なので、どんどんこの恵子さんが韓国で愛されると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今日皆さんとお話できて、なんか、久しぶりに恵子の声を聞いて、私そこで恵子の声を聞いて久しぶりになんかいろいろ思い出して、今日こうやってまた皆さんと一緒に恵子についてお話できて、なんか、まだ自分の中に恵子がい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すごく感じて、嬉しかったです。これから、も韓国でたくさんの方に恵子が愛していただけるように、なんか明日も明後日も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개봉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한국에서 정말 계속해서 그 개봉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개이코의 목소리를 제가 이제 바깥에 복도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개이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아, 내 안에 아직도 그렇게 게이코가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 이거 상당히 좀 강하게 느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게이코를 사랑을 해주실 수 있도록 내일 그리고 또 모레 이렇게 이야기를 가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長い時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言いたいこと2つあります。 시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一つはですね、今日映画館に来ている人はですね、映画館で映画を見るっていうのは面白いことな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ると思うので、皆さんに言いたいというよりはですね、皆さんの周りにいる映画館の面白さを忘れてしまっている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そういう人たちに向けてですね、ぜひ映画館で映画を見ようということをぜひ誘うなり伝えるなりしてほ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稽古もちろん見てほしいですし、稽古以外にもたくさんの映画がやっています。今映画館以外でも家でも映画見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やっぱり映画館が一番です。ぜひ映画館で、稽古を見てください。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영화관에 오신 분들께서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재미에 대해서는 다 아는 분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는 재미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꼭 이제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재미를,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그 재미를 꼭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그 작품 너의 눈을 바라보면, 들여다보면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작품들이 개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영화관 이외에 뭐 집에서도 뭐 영화를 많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역시 영화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꼭 영화관에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꼭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ちなみに岸井さん映画館で年間100本200本ぐらい見てる？それぐらい200本は行き過ぎ？100本は余裕見てる？はい。っていうぐらい映画館で映画を見ている人です。 참고로 이 키시 배우께서는 1년에 뭐 200편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편은 조금 예, 좀 과한 것 같고 예, 1년에 100편은 예, 보는 분입니다. 영화관에서. 2つ目のことをお伝えします。それはですね、今日も感じてくださ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やっぱり映画についてこうして話をするっていうのは常に新しい発見があるなと思います。もう僕この映画についていろんな人と何度も話してますが、こうやって新しく出会うとまた自分でもこの映画の、何か自分が考えてもいなかったことに気づい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ぜひ皆さんも映画について周りの人とたくさん話してください。であるいはですね、映画の中の稽古のように何か映画についてこう考えをまとめて日記を書くというのもきっともうより深く映画を楽しめるきっかけになると思います。映画は映画館だけじゃなくて終わった後も続くと思っていますので、この後もどうぞ楽しんでください。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느끼신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여러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주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리고 이 작품 내에서 개입은 항상 이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좋다고 생각되는 영화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일기 내지 일지를 남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즐기면은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라는 것이 이 영화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